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13.3의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앞서 조금 어려운 공부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공부했었잖아요. 이제 그 이론들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풀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존 벡터장에 관한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fxy가 x-y, x-2 이런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 필드일 때 컨저벌티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시오렘 6을 아직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팩트로 받아들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이 오픈 심플리 커넥티드이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F가 컨저벌티브면 이걸 만족하고요.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컨저벌티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 오른쪽 적분 계산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쉬운 계산이에요. 그래서 PXY를 X 빼기 Y 그리고 QXY를 X 빼기 2라고 하면요. P를 Y로 미분한 것과 Q를 X로 미분한 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Q를 X로 미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필드는 시오렘 5에 의해서 컨저벌티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필드가 컨저벌티브가 아닌 것을 적분으로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컨저벌티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이게 성립하지 않은 걸 보였죠. 이게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 오른쪽도 다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미의 클로스드 패스에 대해서도 이 적분값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필드를 또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x 빼기 y, x 빼기 2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라인을 따라서 벡터 필드를 적분할 때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라인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고 이걸 거슬러서 오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어요. 어떤 커브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적분값이 0인지 아니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대략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로 이렇게 돌아오면 처음에 플러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서 0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근처를 보시면 이렇게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돌아보면 계속 이 벡터 필드를 따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만약 커브를 우리가 대충 이런 원으로 잡아보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건 클로스드 패스가 되는데 여기에서 선적분 값은 0이 되지 않고 항상 양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스를 잡을 수 있으면 그 벡터 필드는 컨저벌티브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PXY, QXY 구체적으로 식이 주어지면 아까 시오렘 5, 시오렘 6을 이용해서 이런 계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바닷물의 흐름 아니면 바람의 흐름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PXY, QXY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힘들 겁니다. 이럴 때는 그게 컨저벌티브냐 아니냐는 이러한 커브를 잡을 수 있으면 컨저벌티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벡터 필드가 3 더하기 2xy, x제곱 빼기 3y제곱으로 주어 있을 때 이게 컨저벌티브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pxy를 이렇게 주고요. qxy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p를 y로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Q를 X로 미분해도 2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데요. 이 영역이 오픈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R2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항상 오픈이면서 심플리 커넥티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오렘 6에 의해서 이 벡터 필드는 컨저벌티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였던 이 컨저벌티브 벡터 필드가 있는데요. 컨저벌티브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포텐셜 펑션 F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포텐셜 펑션 F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게 컨저벌티브인 걸 보였고요. 그래서 컨저벌티브의 데피니션상 이 포텐셜 펑션이 존재해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F를 X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은 이 벡터 필드의 X성분 그리고 F를 Y방향으로 편미분한 것은 벡터 필드의 Y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이 식을 만족하는 포텐셜 펑션 F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식에서는 fxy는 x로 편미분했기 때문에 마치 x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3은 3x가 되고요. 2xy는 x제곱 y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원래는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나와야 되는데요. x로 편미분했을 때니까 상수뿐만이 아니라 y만 있는 함수를 여기에다 써야 될 겁니다. 적분상수 c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y로 이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로 미분하면 이거는 없어지고 x제곱 더하기 g'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으로부터 G'Y라는 값이 마이너스 3Y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Y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서 여기에 다시 X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어디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G'Y는 마이너스 3Y 제곱이 돼서요. Gy는 마이너스 Y 세제곱에 이제 적분상수 여기선 K라고 썼네요. 그래서 Gy를 바로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fxy는 3x 더하기 x제곱 y 마이너스 y 3승 더하기 적분상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여러 번 쓰일 거니까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벡터 필드가 컨저버티브이면 즉 포텐셜 펑션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선적분을 계산해 보라는데요. RT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R'T는 뭐 좀 그렇다 치는데 F에다가 RT 이걸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내적을 해서 적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네, 그렇게 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벡터 필드 F가 그레디언트 F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 A번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 선적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지지난 강의에서 공부했던 Theorem 2죠. 13.3에 가장 먼저 배웠던 라인 인테그럴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끝점을 대입하고 시작점을 대입해서 차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f의 r파이 마이너스 f의 r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r파이는 여기다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의 파이승이 되고요. 0을 대입하면 0, 1이 됩니다. 실제로 fxy는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던 이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면 답이 이렇게 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쉬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컨저버티브 벡터 필드의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3차원 벡터 필드의 포텐셜 펑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컨저버티브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문제에서 컨저버티브라고 가르쳐 준 내용이죠. 3차원 같은 경우는 컨저버티브냐 아니냐를 공부하는 것은 13.5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벡터 필드의 포텐셜 펑션을 소문자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로 편미분하면 여기 X 성분인 Y제곱, Y로 편미분하면 Y 성분인 2XY 더하기 2의 3지승이 되고요. Z로 편미분하면 Z 성분인 3Y 2의 3지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식을 만족하는 3변수 함수 F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변수와 거의 방법은 비슷한데요. 당연히 변수가 3개니까 계산이 조금 많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식에서 x로 적분을 해보면 y제곱은 xy제곱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x로 적분하니까 여기는 y와 g에 관한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x가 나오면 안 되고요. 적분 상수 c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식을 다시 y로 편미분해서 두 번째 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로 편미분하면 2xy 더하기 이게 이제 이변수 함수니까 y 편미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2xy 더하기 2의 3지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y를 지우면 g를 y로 편미분한 식은 2의 3지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y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g는 여기 지금 y가 없기 때문에 2의 3지승에다가 y를 곱해주고요. 이제 여기는 이변수 함수 y와 g만 있어요. 이제 여기는 x가 없거든요. 그런데 y로 미분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뒷부분이 y는 없이 이 g에 관한 함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g 이 식을 어디에다 대입하냐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fxyg는 xy 제곱 더하기 y 2의 3g승 더하기 여기 있는 hg, 이제 g에 관한 함수 h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g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g로 편미분하면 이건 없어지고 3y의 2의 3g 더하기 h'g는 위에서 이 값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사라지네요. 그래서 h'g는 0이 돼서 hg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수를 대입해 주니까 fxyg는 xy제곱 더하기 y 2의 3g 더하기 k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원의 벡터 필드에 대해서는 컨저버티브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3차원 벡터 필드에 대해서는 이 식이 뭐가 될까? 이제 그게 사실 궁금해요. 그건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섹션 13.5
13.5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3.5를 공부한 뒤에 반드시 이 예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이 엑서사이즈 31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어렵게 생긴 벡터 필드입니다. x 성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고요. y 성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입니다. 물론 분모가 0인 즉 x, y가 0, 0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P를 Y로 미분하고 Q를 X로 미분한 식이 같음을 보이시오라는 건데요. 물론 X, Y가 0, 0이 아닐 때 얘기죠. 이건 뭐 단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먼저 P를 Y로 이렇게 미분해 보면요. 이 식을 Y로 미분하니까요. 먼저 분모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를 여기에 하나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니까 여기 더하기 Y로 바뀌고 분모를 Y로 미분하면 2Y니까 위에 분자 부분을 계산해주면 Y제곱 빼기 X제곱이 되고요. 분모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제곱이 됩니다. Q를 X로 미분해도 비슷한데요. 이 식을 X로 미분하니까요.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를 먼저 X로 미분하면 1이니까 이 분모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고요. 빼기 X 곱하기 분모를 X로 미분한 게 2X니까 이 계산을 해주면 Y제곱 빼기 X제곱 나누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제곱이 돼서요. 이 두 식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 문제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단 이 밑에 부분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이 그림으로 다시 올 거예요. 같은 벡터 필드에 대해서 B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벡터 필드의 인테그럴이 independent of path가 아님을 설명하시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independent of path의 필요 충분 조건을 공부했었죠. 이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해도 되고 이게 성립해도 되고 이게 성립해도 됐었어요. 물론 리전이 조금 좋은 성질을 가질 때이죠. 이 B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인테그럴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적당한 경로를 찾아서 계산을 했더니 같지 않더라. 이 경우를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개 경로를 이 원 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경로를 두 개 찾을 건데요. 첫 번째 경로는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가는데 이 위에 반원을 따라서 가는 것을 C1이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밑에 원을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C2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C1은 우리가 계속 썼던 코사인 T, 사인 T라고 놓고 T가 0에서 파이까지라고 쓰면 되겠고요.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라고 놓고 역시 T는 0에서 파이까지라고 쓰면 이 두 개의 커브의 매개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 C1, C2에 대해서 벡터 필드의 라인 인테그럴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필드의 C1에서의 라인 인테그럴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1을 여기에 대입하고 여기는 R1 프라임을 대입해서 이 2차원 벡터와 이 2차원 벡터를 내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는데 RT를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이걸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분모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니까 항상 1이고요. 지금 이게 Y죠. 그래서 여기에 가니까 마이너스 사인 T 그렇게 되고요. X가 코사인 T니까 이쪽으로 가면 X는 코사인 T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요. 여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T 그리고 코사인 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성분을 내적을 해주면 이걸 요렇게 해주면 사인 제곱이고요. 이걸 요렇게 해주면 코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더해주면 1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T의 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 인테그럴 값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C2에서 적분을 똑같이 해보죠. F에 R2를 대입하고요. R2'과 내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이번에는 X가 코사인 T이고 Y가 마이너스 사인 T니까요. 이걸 대입하면 이번엔 여기가 사인 T가 되고 코사인 T가 되고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걸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적분 범위는 똑같아서 답이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파이와 여기 구했던 마이너스 파이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 두 개의 라인 인테그럴 값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발점과 시작점이 같은 두 개의
커브에서 계산을 했더니 이 라인 인테그럴 값이 달랐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 인테그럴은 인디펜던트 오브 패스라고 할 수 없죠. 일단 첫 번째 두 개의 경로를 찾아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라인 인테그럴이 인디펜던트 오브 패스가 아님을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강의에서 인디펜던트 오브 패스인 것과 임의의 클로스드 패스에 대해서 라인 인테그럴 값이 0인 것은 동치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게 아님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안 되는 것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이 인테그럴 값이 0이 되지 않는 어떤 클로스드 패스가 존재한다. 그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클로스드 패스에 대해서 이게 0이 안 되는 걸 보이는데 그 클로스드 패스는 사실은 그냥 1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t, 사인 t고요. 이번엔 t의 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요.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여기에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데 RT, R'T고요. RT를 아까 거기다 대입해주면 똑같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고요. 이걸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가 돼서 이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내적하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0부터 2파이까지 계산해주면 답이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0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적분값이 0이 되지 않는 클로스드 패스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시오렘 3에 의해서 이 적분값이 인디펜던트 오브 패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죠. 시오렘 3에 의해서 이 인테그럴 값은 인디펜던트 오브 패스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 B번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연소문제 31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사실을 증명했는데요. 두 번째 이 사실도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식은 성립하는데 이 사실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필요 충분 조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간과했어요. 오픈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에서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0,0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이 점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원에서 적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점이 빠지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밧줄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당겨도 여기 점이 빠지기 때문에 완전히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즉 이 말은 이 벡터 필드가 정의되는 영역이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F0,0이 정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면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 없는 발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오렘 6과 시오렘 2를 이 밑에 정리했었어요. 벡터 필드가 있는데 오픈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면 이게 성립하면 컨저벌티브가 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컨저벌티브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게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데 이 벡터 필드는 요거는 성립하지만 요거는 성립하지 않은 예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는 발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오렘 6의 그 조건 중에 리전이 심플리 커넥티드라는 조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13.3까지는 다 끝났고요. 우리 지금 이쪽 증명을 하지 않았죠? 네, 이제 다음 강의 13.4에서 이 증명에 대해서 마지막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